이 상담 내용의 기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의에서는 상담자가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강의했죠. 세 가지 측면에서 강의해 드렸죠. 이 상담자의 심리적 측면과 또 상담자의 윤리적 측면과 상담자의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상담 행정하면 이 용어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귀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탁월한 상담자가 되고 좋은 상담자가 되는 길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과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련받고 어떻게 수련받고 또 누구에게 수련받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훈련을 받을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담에서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담 회기를 녹음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앞서서도 강의해드렸지만 이 상담의 도구는 말입니다. 또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서 상담의 도구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말을 통하여서 내담자가 현재 문제를 갖게 된 촉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있고 내담자의 말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는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담자의 말을 듣고 상담자인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 회기 녹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하는 동안에 녹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행정적으로 우리 좀 알아보자 이거죠. 두 번째는 상담을 여러분이 전문 상담가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담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회기 녹음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실습하는 자는 또 초보 상담자는 필히 자신의 상담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또는 녹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상담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좀 피드백 받고 싶을 때에 글로서 축으로만 쏜다면 살아있는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요, 의사를 전달하는데 얼마 되지 않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버트 메르비안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나머지 93%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된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이 상담을 실습할 때는 내가 감독자로부터 슈퍼바이저로부터 잘 지도 감독받기 위해서는 글로 표현된 것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몸짓 언어와 또 목소리 톤과 높낮이를 통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녹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녹화라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녹화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간에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충분히 내가 실습 상담자로서 이 녹음하고 녹화를 했을 때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킨 가운데서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녹화된 것을 갖고 슈퍼비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입니다. 자, 그러나 내담자가 녹음과 녹화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담할 때 혹시 녹음이나 녹화를 하실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언제 그러면 이것을 녹음과 녹화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상담실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처음 시작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접수 면접을 마쳤을 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다면 녹음과 녹화 없이 그냥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녹음과 녹화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다면 할 수 있으면 서면 동의를 꼭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에서 예방 차원에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이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혹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꼭 잘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제가 강의해 드렸지만 내담자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의 최우선 과제는 내담자 복지입니다. 내담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담자 복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 내용의 기록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을 했으면 그 내용을 기록하라.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가? 기록 내용은 이 내담자 문제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기록하냐 했을 때 내담자 문제 촉발 요인, 내담자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요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가, 출발점이 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의 행동적 특징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을 때 행동입니다. 옷차림새는 무엇인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그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아니면 이 내담자가 상담할 때 특징적인 행동을 한 것들이 있죠. 얘기하면서 손을 만진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또 얘기를 하는데 다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 행동적 특징에 대해서 기록해. 그럼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특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정서적인 상태입니다. 내담자의 정서적인 상태라는 것은 내담자의 감정적인 차원이죠. 내담자의 감정은 어떤지, 불안한지, 두려워하는지, 또 염려가 많은지, 조마조마한지, 이런 정서적 상태들 여러분 기록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상담자의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기록해 둬야 되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상담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담자의 상담 방법입니다. 상담자가 선택한 상담 이론이라든지, 사실 전문 상담에 들어가면 상담자는 자신이 상담하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상담 이론은 없습니다, 내 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상담자는 자기가 상담을 공부하고 또 심리 상담 이론을 공부했다면 그 이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한 상담 이론은 무엇이며, 그 이론에 의해서 내린 임상적 진단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상담 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록해 둬야 됩니다. 네 번째가 상담 진행 내용 및 상담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이 한 번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한 단기 상담 10회로도 끝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20회기, 또 120회기, 한 2년 정도 걸리는, 2년, 3년 걸리는 상담도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할 때도 거의 한 120회 정도 상담한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한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상담한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을 해가면서 상담 진행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회기마다. 그리고 이 상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기록도는 이렇게 6가지가 큰 틀로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담의 내용을 기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우리가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담자의 이해를 구한 후에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기록할 때요, 우리가 상담 시간에 우리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더 나은 당신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해 놓습니다. 기록해 놓고 보관은 철저히 합니다. 비밀은 꼭 지킵니다. 제가 좀 더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선생님을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제 마음에 정리해서 좀 더 나은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또 상담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담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상담 내용 기록식입니다. 언제 그럼 기록하면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상담 내용을 언제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는 중에 내용을 기록하다 보면, 기록에 중점적으로 가다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 중에 내담자의 말을 기록하다 보면 내담자가 내 기록을 보고, 기록하는 걸 보고 말을 하지 않고 기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해서 상담하는 중에 내용을 기록하는 측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상담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제가 상담을 할 때는 1시간 정도 상담하면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기록을 남깁니다. 그냥 내용을 전체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중 핵심적인 내용이 생각날 때 탁탁탁 단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내담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간략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표를 만듭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상담 내용을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기록하는 가장 좋게, 정리의 차원에서는 상담이 끝난 직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 차원에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끝난 직후에야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상담 안에는요, 언어적 내용과 비언어적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적 내용도 기록하지만 내담자가 비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내용도 우리가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언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냐? 상담이 끝난 직후에 가장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이 끝난 직후의 시간이 흐르면 흘러서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상담 내용이 빈약해집니다. 상담 기록의 내용 및 형식입니다. 그러면 상담 기록의 내용 및 형식인데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상담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간, 그다음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오버됐다면 그것까지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안에 설명해 왜 15분이 넘게 됐는지 그것도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왔을 때도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오지 않았을 때도 날짜를 기록하고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냥 상담한 그 시기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을 늦게 왔을 때와 또한 이 내담자가 상담을 오지 않았을 때도 그 날을 기록해 놓고 왜 오지 않게 되었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간결하다, 명확하다. 이 상담 내용의 기록은요, 명확하면서 간결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추측성 언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의 해석적 언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약속 시간 늦었습니다. 내담자가 약속 시간을 늦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내담자가 20분 후에 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행동적 언어를 기록해야 되지. 거기다 상담자 해석합니다. 약속 시간을 늦은 것을 보니 내담자는 책임감이 없고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할 때는 내담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내담자를 기록할 때는 사생활의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담하는 청소년 내담자가 도벽이 있다. 도벽이 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름까지 다 기록하면 안 됩니다. 장소, 이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장소, 이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 도벽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만을 기록해야 됩니다.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팩트, 사실만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이래 보면 상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담 이론을 가지고 기록할 때에 역동적인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석적 차원의 추측성 기록이 있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인 것 같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온 것 같다. 이 기록할 때는 사실만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들 혹시
지도 감독을 받을 때나 이 피드백 받을 때 여러분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했을 때에, 사실만을 기록했을 때, 팩트만을 기록했을 때에 지도 감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내담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잘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 내담자에게 권유한 것이 있죠. 권유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자의 상담 행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의 기록에 대해서도 강의해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이 실습을 많이 해야 되고, 실습을 한다는 것은 실습을 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상담 슈퍼바이저나 또 동료 상담자에게 내가 상담한 내용을 갖고 또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담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피드백 받고, 특히 할 수 있으면 녹화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이 몸짓 언어와 또 음성 언어, 목소리 톤 높낮이, 그리고 그 느낌들을 통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자가 되는 길은 내가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는 훈련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그 내담자가 다시 3년 후에 4년 후에 왔을 때 그 상담 내용 보고 다시 상담하면 더 나은 효과를 기록할 수 있죠. 여러분 병원 가더라도 의사들이 차트를 다 기록했죠. 사실 컴퓨터 기록도 하죠. 그와 똑같이 상담도 내담자의 마음을 치료하고 내담자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기록하여서 좋은 상담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정신 분석을 만들어낸 것도 그의 모든 상담을 기록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